오늘 통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1억 원이 찍혀 있다고요.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가짜 숫자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속고 계신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내 통장에 분명히 1억이라고 찍혀 있는데 맞습니다. 숫자는 1억입니다. 은행 전산도 1억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1억입니다. 그런데 그 1억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9년입니다. 불과 6년 전입니다. 불과 6년 전이에요. 그때 달러 환율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달러당 1,150원 정도였습니다. 그때 1억 원이 있으면 달러로 바꾸면 약 8만 7천 달러가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1억 원을 달러로 바꾸면 약 6만 8천 달러입니다. 6년 사이에 똑같은 1억 원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2만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2만 달러.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약 3천만 원입니다. 어르신 통장에 1억 원이 있다고요? 달러 기준으로는 이미 7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 공중에서 증발한 겁니다. 어르신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돈 쓴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통장에 넣어뒀는데 돈이 녹아서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나는 미국 갈 일도 없고 달러 쓸 일도 없는데 왜 달러 기준으로 계산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르신이 드시는 라면 어디서 만든 밀가루로 만듭니까? 미국산입니다. 현어 달러로 삽니다. 어르신이 타시는 차에 넣는 기름 어디서 옵니까? 중동에서 옵니다. 달러로 삽니다. 어르신이 드시는 약 원료가 어디서 옵니까? 대부분 수입입니다. 현어 달러로 삽니다. 대한민국은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석유, 밀, 옥수수, 철강, 반도체 장비, 의약품 원료 전부 외국에서 사옵니다. 그리고 그 결제는 달러로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모든 것들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라면 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빵값이 오르고 약값이 오릅니다. 어르신 통장에 있는 원화의 가치가 매일매일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해드릴게요. 어르신 냉동실에 얼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얼음이 10덩어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몰래 냉동실 문을 조금씩 열어놨습니다. 어르신은 그걸 모릅니다. 냉동실 안을 들여다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5년이 지났습니다. 냉동실 문을 열어보니 얼음이 7덩어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가 얼음 쓴 적 없는데 왜 줄었지? 녹아서 없어진 겁니다. 지금 어르신 통장에 있는 원화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1억은 여전히 1억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실질 가치, 즉 뭔가를 살 수 있는 힘이 매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냉동실 문을 누가 열어놨냐고요? 정부입니다. 그것은 한국은행입니다. 설명에 예시로 모르기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가 돈을 마구 찍어냈습니다. 경기가 얼어붙으니까 돈을 풀어서 살리려고 한 겁니다. 미국도 돈을 찍었습니다. 엄청나게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한국이 미국보다 더 많이 찍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통계를 보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미국은 통화량을 약 25에서 30% 늘렸습니다. 한국은요 40% 가까이 늘렸습니다. 어떤 기간에는 미국이 3% 늘릴 때 한국은 20%를 늘렸습니다. 돈을 많이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옛날에 사탕 하나가 100원이었는데 돈을 2배로 찍어내면 사탕값이 200원이 됩니다. 돈이 귀할 때는 100원이 대단한 돈이었는데 돈이 흔해지니까 100원은 별거 아닌 돈이 된 겁니다. 한국 원화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원화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19년 달러당 1,150원 하던 환율이 지금 1,734원 대입니다. 원화 가치가 27% 넘게 떨어진 겁니다. 어르신 돈이 그만큼 가벼워졌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라면값. 어르신 라면 한 봉지 얼마입니까? 2010년에 라면 한 봉지가 550원이었습니다. 2015년에 700원이 됐습니다. 2020년에 900원이 됐습니다. 지금요 1,300원에서 1,500원 합니다. 브랜드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그 정도 합니다. 15년 사이에 라면 값이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봤자 라면 몇백 원 차이잖아. 세레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라는 넌바다보스팅한 센 보십시오. 라면만 오른 게 아닙니다. 밥값이 올랐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15년 전에 4,000원 했습니다. 지금 약 9,000원입니다. 고기값이 올랐습니다. 삼겹살 1인분 15년 전에 8,000원 했습니다.
지금 1,800원에서 2,000원 합니다. 병원비가 올랐습니다. MRI 한 번 찍는데 예전에 30만 원 했습니다. 지금 50만 원 넘습니다. 관리비가 올랐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15년 전에 월 15만 원 했습니다. 지금 30만 원 넘습니다. 모든 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통장에 있는 돈은요, 숫자가 그대로입니다. 아니, 은행 이자 받으셨다고요? 연 3% 받으셨다고요? 물가가 연 5% 올랐는데 이자 3% 받으면 실질적으로 2% 손해 보신 겁니다. 은행에 돈 넣어두면 불어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행에 돈 넣어두면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집값은 올랐잖아. 내 아파트 5억 주고 샀는데 지금 10억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습니다. 선생님, 마사스미인람. 원화 기준으로는 2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달러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2025년에 아파트 5억 원에 샀다고 치겠습니다. 그때 환율이 달러당 1,100원 정도였습니다. 5억 원은 달러로 약 45만 달러입니다. 지금 그 아파트가 10억 원이 됐습니다. 지금 환율이 1,440원입니다. 10억 원은 달러로 약 68만 달러입니다. 달러로도 올랐네? 네, 이 경우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파트가 그런 건 아닙니다. 2020년에 10억 원에 산 아파트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때 환율이 1,200원 정도였습니다. 10억 원은 달러로 약 83만 달러입니다. 지금 그 아파트 시세가 12억 원이라고 칩시다. 원화로는 12억 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달러로 계산하면요. 12억 원 나누기 1,370원은 약 81만 6천 달러입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원화로는 2억 원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세계 기준으로 보면 1만 4천 달러, 약 2천만 원 손해입니다. 이게 바로 원화 착시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면 돈이 불어난 것 같은데 밖에서 보면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속고 계신 겁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만 보고 돈이 늘었네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숫자의 실질 가치가 얼마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화의 실질 가치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왜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확 올렸습니다. 설명에 일시로 이기는 것이옵니다. 그 개념은 돈은 물과 같습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대로 흐릅니다. 미국이 금리를 5%로 올렸습니다. 한국 금리는 3% 정도입니다. 당신이 돈이 많다면 어디에 돈을 넣겠습니까? 미국에 넣습니다. 왜요?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요.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돈이 미국으로 가려면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달러 값이 올라갑니다. 달러 값이 오르면 원화 값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하면 돈의 블랙홀이 된 겁니다. 한국 원화는요.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정부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국은행이 뭐 하고 있어? 손에 나스. 큰 질문입니다.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도 한국은행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요즘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퇴양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선에서 대합을 70원, 1,500원. 환율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만 foreign들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한국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도 이자 많이 주네? 하면서 돈이 한국에 남습니다. 달러가 덜 빠져나가니까 환율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드실 수가 카나리로이 없습니다. 왜요? 스리노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00조 원입니다. 1900조. 대한민국 모든 가구가 평균 1억 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리를 1%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1,900조 원의 1%는 19조 원입니다. 국민들이 1년에 19조 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합니다. 매달로 치면 1조 6천억 원입니다. 감당이 됩니까? 못합니다. 이미 대출이자 내느라 허덕이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집이 경매로 쏟아져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합니다. 은행이 부실해집니다. 금융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내리면 되잖아. 그러면 사람들 이자, 부담도 줄고 좋잖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합니다. 왜요? Certainly.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더 뛰기 때문입니다. 한국 금리가 떨어지면 에이 한국 이자 별로네 하면서 돈이 미국으로 더 빠져나갑니다. 달러가 빠져나가면 환율이 더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 생활이 더 힘들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금리 올리자니 가계부채 터지고 금리 내리자니 환율 폭등하고 외통수입니다. 바둑으로 치면 패가 결정된 상황입니다. 체스로 치면 체크메이트 직전입니다. 어떻게 둬도 지는 게임인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잖아. 그거로 방어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 그 돈이 전부 현금일까요? 아닙니다. 외환 보유고 사피mer 100억 달러 중에서 현금으로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400억 달러 정도입니다. 원화로 치면 약 60조 원. 나머지는요? 미국 국채, 채권, 금, 기타 자산 이런 것들은 팔아야 현금이 됩니다. 급하게 팔면 헐값에 팔아야 합니다. 그러면 400억 달러로 환율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을까요? 1997년 IMF 때를 보십시오. 그때 한국 외환 보유고가 39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시라스 100억 달러면 많아 보이죠? 그런데 지금은 1997년보다 경제 규모가 3배 이상 커졌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빼갈 수 있는 돈도 훨씬 많습니다.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400억 달러 금방 바닥납니다. 그래도 IMF 때보다는 상황이 낫잖아.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IMF 같은 사태가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정부가 무한정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금이 바닥나면 손 놓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박영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72세입니다. 박영감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월급 타면 절반을 저축했습니다. 술, 담배 안 하고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퇴직할 때 통장에 3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다. 은행 이자만 받아도 먹고 살겠지. 박영감은 뿌듯했습니다. 하나의 클릭쇼 3억 원을 정기예금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때 금리가 연 4%였습니다. 1년 이자가 1,200만 원, 세금 떼면 1,000만 원, 한 달에 83만 원, 공무원 연금이 월 1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합치면 월 263만 원. 이 정도면 부자는 아니어도 편하게 살겠다. 군인 브라운이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박영감, 요즘 표정이 안 좋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물가가 미쳤습니다. 5년 전에 한 달 생활비 20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300만 원도 빠듯합니다. 관리비가 올랐습니다. 15만 원 하던 게 25만 원이 됐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올랐습니다. 10만 원어치 사면 일주일 먹었는데 지금은 3에서 4일치밖에 안 됩니다. 병원비가 올랐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들던 게 35만 원이 됩니다. 수입이 그런데 박영감 수입은요? 그래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연금은 물가 연동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110만 원이 195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예금 이자는요. 금리가 떨어져서 3%가 됐습니다. 연 900만 원, 한 달에 75만 원, 합치면 월 200에 70만 원. 5년 전이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생활비는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매달 30만 원씩 모자랍니다. 결국 원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3억 원이 2억 8천이 되고 2억 5천이 되고 2억이 됐습니다. 박영감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나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평생 저축하고 아껴 살았는데 왜 갈수록 돈이 줄어드는 거야? 저는 박영감한테 설명했습니다. 감히 형이 크게 느낀 파노레이션만 무슨 물가가 이자보다 더 빨리 올라서 가만히 있으면 가난해지는 겁니다. 박영감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처럼 성실하게 저축한 사람은 바보 됐다는 거야? 저는 차마 대답을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박영감이 벼락거지가 된 건 박영감 잘못이 아닙니다. 캐나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의 캔틸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서 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이 모든 사람한테 동시에 골고루 갈까요? 아닙니다. 돈은 먼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받습니까? 은행님, 은행입니다. 대리전남 대기업입니다. 거실 부자들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제일 먼저 금융기관으로 갑니다. 금융기관은 그 돈을 누구한테 빌려줍니까? 신용 좋은 사람, 담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자들한테 먼저 갑니다. 부자들은 그 돈으로 뭘 합니까? 주식 삽니다. 부동산 삽니다. 금 삽니다. 달러 삽니다. 그들이 사재기를 시작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 다음에 돈이 천천히 퍼져나갑니다. 중소기업으로, 자영업자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서민들한테 옵니다. 그런데 서민들한테 돈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물건값이 다 오른 다음입니다. 비유를 해드릴게요. 여기 도시 한가운데 거대한 분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가 이 분수에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야,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분수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갑니다. 그들은 물을 마음껏 마시고 양동이에 담아갑니다. 물이 넘쳐서 천천히 도시 외곽으로 흘러갑니다. 외곽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이 도착했을 때는요. 분수대 옆 사람들이 다 퍼간 다음이라 물이 흐려지고 줄어들어 있습니다. 부자들이 분수대 옆에 있는 사람들이고 서민들이 외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영감 같은 분들은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분수대에서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돈이 풀려도 그 혜택은 부자들한테 먼저 가고 박영감한테 올 때쯤엔 이미 물가가 올라버린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열심히 저축한 사람이 벼락거지가 되고 빚내서 집 산 사람이 부자가 되는 세상, 성실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 그래도 환율이 이렇게 높은 건 일시적이겠지. 좀 있으면 내려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많습니다. 세렌 노아의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일시적인 태풍이 아닙니다. 기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뭘 하고 있습니까? 관세 폭탄, 중국 물건에 60% 관세, 다른 나라 물건에도 천나서 20% 관세. 하나인 왜 마스 이러냐고요? 메이틴 미국 산업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외국 물건 비싸게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 물건 사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달러 강세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붙으면 외국 물건 가격이 오릅니다. 외국 물건 가격이 오르면 미국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오르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립니다. 아니, 원리로도 웨이를 썼습니다. 미국 금리가 높으면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갑니다. 달러가 강해집니다. 거기다 AI 혁명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에 미쳐 있습니다. AI 칩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엔비디아. 미국 호 회사입니다.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전부 미국 회사입니다. AI 시대의 승자는 미국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기술주에 투자합니다. 투자하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 수요가 늘어납니다. 달러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겁니다. 환율 1,500원, 이게 뉴노멀입니다. 새로운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처럼 1,100원, 1,200원으로 돌아가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환율이 600원, 1,700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아이고 1,500원일 때 달러 살 걸 후회해도 늦습니다. 어르신 여기까지 들으시면 절망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서민은 손 놓고 당하기만 해야 하는 거야?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서 셔피와 부자들이 이미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율이 1,500원이라는 뉴스를 보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큰일나. 큰 일은 물가 더 오르겠네. 환율 폭등이다. 경제 위기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좋았어. 스토리 달러 모을 기회다. 세원 오와는 말씀. 요새처럼 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폐라는 것을, 원화만 갖고 있으면 가치가 녹는다는 것을, 위기 때 달러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1997년 IMF 때 달러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환율이 800원에서 2,000원까지 뛰었습니다. 달러 가진 사람은 원화 기준으로 자산이 2배 반이 됐습니다. 넷시 그 돈으로 뭘 했습니까? 폭락한 부동산 샀습니다. 폭락한 주식 샀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대부자가 됐습니다. 지금 부자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화를 어느 달러로 바꾸고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이라고 비싸다고요? 1,000원, 늑천의 혈당에까지
기다릴 겁니까? 부자들은 1,500원? 아직 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어. 달러 사면 되는 거지. 은행 가서 달러로 바꿔놓을게. 기본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시면 하수입니다. 부자들은 달러를 그냥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얘놈 달러한테 노동을 시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어르신 건물주 아시죠? 건물주는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월세를 받습니다. 건물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겁니다. 아시아니나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를 그냥 쌓아두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달러를 일하게 시키면 매달 돈을 벌어다 줍니다. 달러가 어떻게 일을 해?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달러 RP입니다. RP가 뭐냐고요? Repurchase Agreement, 환매 조건 부채권의 약자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달러를 증권사에 빌려줍니다. 증권사는 그 달러를 써서 돈을 법니다. 투자도 하고 거래도 하고 대신 증권사가 어르신한테 이자를 줍니다.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르신이 달러라는 방을 갖고 있고 증권사가 그 방을 빌려 쓰면서 월세를 내는 겁니다. 얼마나 줄까요? 지금 달러 RP 금리가 대략 연 4에서 5% 정도 됩니다. 1만 달러, 약 1,470만 원을 넣어 놓으면 1년에 약 6075만 원 이자를 줍니다. 한 달에 5만 원 정도. 에이, 그것밖에 안 돼? 야, 난 원화 예금이랑 비교해 보십시오. 원화 예금 금리가 연 3%입니다. 1,470만 원 넣으면 연 44만 원, 한 달에 3만 6천 원입니다. 달러 RP가 더 많이 줍니다. 게다가 달러로 갖고 있으니까 환율이 더 오르면 환차익까지 남습니다. 환율이 1,500원에서 1,700원 되면 1만 달러가 1,470만 원에서 1,700만 원이 됩니다. 230만 원 더 불어나는 겁니다. 원화 예금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달러 RP 어떻게 합니까? 증권사에 계좌 있으시면 됩니다.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에무리스리 요르단원, 교환단이 썼습니다. 계좌 없으시면 만드시면 됩니다. 신분증 들고 증권사 지점 가시거나 스마트폰 앱으로 비대면 개설하시면 됩니다. 계좌 만드시면 앱에서 달러 RP 또는 외화 RP 찾아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달러 넣어 놓으시면 끝입니다.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붙습니다. 파킹 통장처럼 쓰시면 됩니다. 급하게 쓸 일 있으면 바로 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미국 당위 국채 ETF입니다. 이것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주차장 아시죠? 차를 세워두면 주차비를 냅니다. 그런데 반대로 차를 세워두면 주차비를 받는 주차장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국채를 발행합니다. 나한테 돈 빌려주면 이자 줄게. 이런 겁니다. 어르신이 미국 국채를 사면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이자를 줍니다. 이게 바로 미국 정부가 주는 주차비입니다. 어르신 달러를 미국 정부한테 잠깐 맡겨두면 미국 정부가 이자를 주는 겁니다. 국채 사는 거 어렵지 않아? 옛날에는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쉽습니다. ETF라는 게 있습니다. ETF는 주식처럼 사고 파는 펀드입니다.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한국 증권사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이거 미국 달러 당 이채권 액티브, 코덱스 미국 달러 SOFR 금리 액티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름 어렵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증권사 앱에서 달러 단기 채권 또는 달러 SOFR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Share 이걸 사시면 됩니다. 얼마나 줄까요? 지금 미국 당위 국채 금리가 연 4에서 5 정도 됩니다. 달러 RP랑 비슷합니다. Share 장점은 뭐냐고요? 미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됩니다. 미국 정부가 망할 것 같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안 망할 정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시에레로 요나켓넷이 어떻게 삽니까? 증권사 앱에서 주식 사듯이 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 앱 여시고 검색창에 TI가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치시면 나옵니다. 매수 버튼 누르시고 수량 입력하시고 주문하시면 끝. 스마트폰으로 편의점 가듯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시겠으면 자녀분한테 부탁하시거나 증권사 지점 가셔서 직원한테 물어보시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양손잡이 전략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원화만 들고 있지 말고
달러도 같이 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비유를 해드릴게요. 어르신이 지금 외발 자전거를 타고 계신 겁니다. 외발 자전거는 앞바퀴 하나로 갑니다. 과균형 라시 영망, 가는 내수면이 규형 잡기 돌이켜놓으셨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원화만 갖고 있으면 외발 자전거 타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어르신 재산이 같이 떨어집니다. 균형 잡을 게 없습니다. 그냥 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이제 두 발로 걸으십시오. 왼발은 원화, 오른발은 달러.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요,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왼발이 삐끗해도 오른발이 받쳐줍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양손잡이 전략입니다. 원화랑 달러를 동시에 보유하는 겁니다. 비율은 어떻게 잡냐고요? 정답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권합니다.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를 달러로 보유. 예를 들어 총 자산이 1억 원이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달러로 갖고 있는 겁니다. 달러로 바꾼 다음에는요, 그냥 쌓아두지 마시고 달러 RP나 미국 단기 국채 ETF에 넣어서 이자 받으십시오. 페이더, 달러도 일하게 시키는 겁니다. 세큐리티 복잡해 보이시죠? 사실 별거 아닙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달러 환전하기입니다. 은행 가셔서 외화 예금 통장 만드시고 원화를 달러로 바꾸십시오. 전 재산 다 바꾸시면 안 됩니다. 20에서 30% 정도만 바꾸십시오. 환전 수수료 아끼려면 앱에서 환율 우대 쿠폰 받으시거나 은행 창구에서 우대 좀 해주세요 하십시오. 2단계는 달러 일하게 시키기. 증권사 계좌 있으시면 달러를 달러 RP에 넣거나 미국 단기 국채 ETF를 사십시오. 계좌 없으시면 만드십시오. 신분증만 있으면 30분이면 됩니다. 스마트폰 어려우시면 자녀분한테 부탁하시거나 증권사 지점 가셔서 직원한테 도움 받으십시오. 3단계는 느긋하게 기다리기. 매일 환율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달러 갖고 이자 받으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환율이 더 오르면 환차익까지 남습니다. 위기가 오면 달러가 어르신을 지켜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과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커피 한 잔 아끼시면 100달러 살 수 있습니다. 100달러가 10년 뒤 어르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시면 됩니다. 다음 장에서 왜 지금 움직여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주희 한국 슈퍼 7년 12월을 기억하십니까? 엠퍼러 외환위기. 온 나라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환율이 미쳤습니다. 달러당 800원 하던 게 2,000원까지 뛰었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대우, 기아, 한보. 직장인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화만 쥔 사람. 평생 열심히 일해서 원화로 저축했습니다. 예금 1억 원, 부동산 몇 척. 위기가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금 가치가 반토막 났습니다. 왜요? 환율이 2배 뛰었으니까요. 달러 기준으로 보면 자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부동산도 폭락했습니다. 10억 하던 아파트가 5억이 됐습니다. 아니 그것도 살 사람이 없어서 안 팔렸습니다.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들, 이자를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길거리에 노숙자가 늘었습니다. 자살률이 치솟았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위기가 터지기 전에 달러를 사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지만 않았습니다. 극소수였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달러 투자가 대중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안목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원화만 갖고 있으면 위험하다. 그들은 달러당 800원, 900원일 때 달러를 샀습니다. 위기가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이 5원, 2년원까지 뛰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달러 가치가 2배 반이 됐습니다. 1억 원어치 달러가 2억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뭘 했습니까? 폭락한 부동산 샀습니다. 폭락한 주식 샀습니다. 강남 아파트, 삼성전자, 현대차 모두가 공포에 떨며 던질 때 그들은 주워 담았습니다. 셰런, 10년 후 원화만 쥔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잃은 자산을 아직도 회복 못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집 잃고 가정 깨지고 평생 가난하게 산 사람들, 달러 쥔 사람들은요. 강남 아파트 값이 5배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0배 올랐습니다. 그들은 대부자가 됐습니다. 자녀 유학 보내고 손주한테 아파트 물려주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 똑같은 위기였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 달러를 쥐고 있었느냐 아니냐. 준비한 사람은 살아남고 부자가 됐고 준비 안 한 사람은 무너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97년에 일어난 일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환율 1,500원 육박, 가계부채 청스피크의 맥주, 시사폰 정부와 외통수, 미국 독주, 1997년보다 나은 점도 있지만 더 나쁜 점도 있습니다. 위기가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년일 수도 있고 3년 후일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터졌을 때 준비 안 돼 있으면 박영감처럼 됩니다. 아니 1997년에 무너진 사람들처럼 됩니다. 뉴스에서 환율 폭등이라고 하면 짜증나시죠? 아이고 또 물가 오르겠네. 정부는 뭐 하냐? 그 마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짜증낸다고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환율은 어르신이 짜증낸다고 안 내려갑니다. 정부한테 욕해봤자 정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직접 대비하셔야 합니다. 환율 오르는 걸 욕하지 말고 올라타십시오. 달러 사십시오. 환율이 오르면 어르신 자산도 같이 올라갑니다. 남들이 환율 때문에 큰일이다 할 때 어르신은 내 달러 가치가 올랐네 하시면 됩니다. 같은 상황, 다른 결과, 준비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다음에 해야지. 좀 더 알아보고 환율 좀 떨어지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게이츠 환율은 안 떨어집니다. 떨어질 것 같으면 이미 떨어졌을 겁니다. 기다리는 사이에 원화 가치는 계속 녹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오늘 커피 한 잔 안 드시면 5,000원 아끼십니다. 5,000원이면 환율 1,470원 기준으로 약 3.4달러입니다. 에이, $3가 뭐가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달에 커피 10잔 아끼면 34달러입니다. 1년이면 400달러입니다. 주니어리오 10년이면 4,000달러입니다. 지금 환율로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0년 후 환율이 2,000원이면요. 페이팔 100만 원이 됩니다. 커피 아껴서 모은 돈이 10년 후에 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작은 행동이 큰 결과를 만듭니다.